예,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있는 기능들 중에 툴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재무회계 쪽에 메인 매출 전표 1월 달부터 기간을 제가 6월 달까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전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상단에 보시면 툴바에 F4 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전표를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5월 21일자 을 제품을 제가 영세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한 부분을 F4 복사를 눌러서 하게 되면 복사 일자 5월 17일인데 제가 6월 달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6월 30날로 분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적용은 변경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1번 변경함으로 해서 적용 입력하시면 되고요.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대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6월 30 날짜에 이렇게 전표가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 있죠. 역삼각표를 눌러서 보시면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자 일괄 변경, 분계 일괄 변경, 유형 일괄, 품목, 의제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계 유형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5월 28일, 29일, 31일 이 내용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분계 유형을 일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현금, 외상, 혼합, 카드, 분계 없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이렇게 분계 변경을 하시게 되면 현금 분계로 일괄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체크를 하셔갖고 외상 분계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분계 일괄 변경해서 외상으로 선택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외상 분계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일괄해서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일괄 변경이 있습니다. 자, 유형 일괄 변경을 영세, 과세 관련해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역삼각표 눌러서 보시면 유형 일괄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유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유형. 자, 매출이냐? 매출이다. 라고 했을 때 과세냐? 영세냐? 전체가 영세율이다. 라고 하면 영세율 구분. 자, 영세율 구분 변경한다. 자, 1번 직수출이냐? 내국 신용장이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변경을 누르게 되면 변경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체다가 영세율로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세율인데 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28일자 이외에 29, 30, 31일은 과세였죠. 3개 선택하신 다음에 유형 일괄 변경을 통해서 다시 과세로 돌려봅니다. 자, 과세로 변경 실행하게 되면 과세로 전부 다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형태로 유형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보기 F8 적용 카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분계로 이동을 하게 되면 F8이 적용 및 카드 매출이 되고요. 자, 상단에 분계가 아닌 상단의 커서를 이동시키면 과거 데이터 보기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러기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F8 과거 데이터 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전년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보실 수가 없는데 과거 데이터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특이한 거래처, 새로운 거래처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는 작년도에 어떻게 분계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올해 분계가 좀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과거 데이터 보기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병제품에 45만 원 기러기에다가 팔았죠. 자, 이렇게 제품을 매각을 했는데 판매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카드다.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대금 결제가 카드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계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분계 유형을 우리가 카드로 분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순수한 카드로만 매출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나중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품 매출의 커스를 두고 F8 적용 카드 매출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서 카드로 분괴를 유형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관련해서 커스를 두고 적용 변경에 가서 커스를 이동을 시키면 거래처 코드가 나오고요. 신용카드사가 나옵니다. 자, 신용카드사 국민카드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사를 등록하면 위에 거래처 코드가 자동으로 국민카드로 바뀌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세금 계산서도 발행이 됐고 카드로 대금이 결제됐다라는 사실을 분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래처가 카드 매출로, 카드사로 거래처가 바뀌죠.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자, 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F8 적용 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거래처 코드 변경만 나타나고요. 외상 매출금 쪽에 커스를 두게 되면 적용 카드 매출로 가게 되면 신용카드사까지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구분해 보면 세금 계산서 교부분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메뉴를 한번 보시면 툴바에 F11 간편 집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간편 집계를 눌러 보시면 자, 기간별로 1월 달부터 6월 달 전체적으로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부가세 금액이 얼마가 되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편 집계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가 나오죠. 이걸 눌러보시면 부가가치세 유형별 집계부터 시작해서 코드 변환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 중에 한 가지 살펴보시면 그 간편 집계에 Shift F5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hift F5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5월달 관련되는 부분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아니죠. 확정신고 부분입니다. 자, 1월달부터 제가 3월달까지 전표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3월 31일자에 6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는 1월달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4월 25일 날 법인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셔야 되는데 3월 31일자 요 세금 계산서를 신고를 못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3월 31일자 신고 누락된 부분 커스를 두고 상단 부분에 있는 F11 간편 집계의 역삼각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예정 누락분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F15, SF15, SF5 예정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한 건이고 확정신고 개시 연월을 입력하라라는 겁니다. 2019년 4월 1일 날입니다. 4월 1일 날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월 31일자 체크된 이 전표는 확정신고 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단 부분에 매출이고 누락분이다라고 표시가 되죠. 누락분이다라고 표시가 되는데 자, 이 내용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자, 보시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6천만 원에 600만 원이 반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 부분에 예정 신고 누락분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기능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편 집계의 예정 누락분으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 예정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챙겨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CF8 전기분 전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직전 과세 연도에 대한 전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18년도 등록되어 있는 전표가 있다라고 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3월 31일자에 이 카드 매출을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F5 삭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삭제한 부분이 잘못 삭제했다라고 하면 우리 윈도우에 보시면 휴지통 기능이 있습니다. 휴지통에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도 CF5 삭제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방금 삭제했던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데이터 복구가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는 다시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다시 복구하는 부분이고요. 휴지통 비우기는 삭제한 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복구를 누르게 되면 다시 매입 매출 전표로 다시 그러니까 삭제했던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화면 매입 매출 전표 화면 중간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뉴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메뉴가 나옵니다. 맨 하단 부분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내용 체크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방법대로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자, 마우스 포인트를 화면 중간에 두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중간에 형광펜 취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데이터 중에 좀 주의해서 또는 나중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형광펜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이제 형광펜과 관련되는 부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형광 데이터 별도 표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별도 표시만 보면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만 별도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까지 해서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